이어서 지구 컨디션 인천 환경정보 시간인데요. 인천의 환경 관련 이슈, 다양한 정보, 기후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환경단체들 대선과 관련해서 인천시 환경정책을 제안했다고요? 네, 그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죠. 환경단체들이 이 월요일 날, 이번 대선에서 인천 관련된 환경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영화력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쓰레기 문제와 이제 자원순환, 그다음에 인천은 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물 다양성 증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 교육까지 7개 분야에 대한 환경 정책을 제안을 했고요. 인천에 현안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인천이 좀 살고 싶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예. 제안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관련 정책 중에서 화력발전소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 영웅 화력 문제가 네. 중요한데요. 여기는 어떤 정책들을 제안했을까요? 뭐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흥화력은 우리나라 최대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1, 2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지역사회에 오래전부터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넷제로, 즉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화석연료, 뭐 석탄 화력 같은 것들의 예,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환경단체나 기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노후한 석탄 화력부터 수명이 다 된 부분부터 좀 폐쇄를 하고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흥화력 1, 2호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LNG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LNG 역시 따지고 보면 화석연료 아니냐.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었다. 근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뭐 새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뭐 지금까지 멈춰 섰던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가 탄소 중립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MB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는 표현을 음, 썼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미 MB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거꾸로 가거나 멈춰서 있는 상황이 계속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진전된 사항들이 뭐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죠. 뭐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인천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지금 네, 추진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1, 2호기 오스테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 평가서 초안이 공람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또 시작부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조사 내용의 부실, 뭐 미흡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 이 해상 풍력과 같은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뭐 환경 평가를 좀 강화한다든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조사 체계를 조금 더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예.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예, 수도권 매립지 좀 해볼게요. 사실 네. 오늘 아침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네, 저도 들었습니다. 직매립 금지 유예가 지금 2년 될 수 있다는 환경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거 자원순환 정책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저 뉴스 예, 들으면서 저도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 예견됐던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긴 하는데 음, 환경부가 그동안 뭘 챙겼었냐라고 하는 부분에 역할론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단체들이 이제 매립지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정당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환경부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예, 나왔었습니다. 뭐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공약이 실제로 나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환경부가 인천에 현장에 와서 인천의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 그 외에도 뭐 발전소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견됐지만 결국엔 현장의 음, 상황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중앙정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불거질 수밖에 예,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환경 정책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후퇴한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제한의 유예라든가 뭐 시행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플라스틱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로드맵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 쪽에서는 예, 일회용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용기가 많이
생겨나면서 일회용 사용이 좀 늘긴 했는데 어쨌든 다회용 사용을 하기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할 때 이런 것들을 다회용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예. 지원책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 말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환경부가 개정을 하면서 반입협력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공공소각장에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 중에는 민간 소각장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 소각장의 경우는 반입협력금을 받는 거를 3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또 환경단체가 반발을 했습니다. 뭐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든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그리고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 유예하는 상황이 지금 환경부의 지금까지 태도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환경부의 정말로 대한민국 환경정책에 책임성 있는 모습을 새로운 정부에서 출범하게 되면 좀 책임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인천 해양도시 아니겠습니까? 해양 네. 관련된 환경 정책도 중요하죠. 네네. 뭐 그 중에서 청취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 생각보다 심각하고 또 경인방송에서 몇 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옹진군이 올해부터 해양 쓰레기 도서 지역에 있는 해양 쓰레기 운반 선박 옹진 청정호라고 하는 배를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침적 쓰레기, 그러니까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폐어구 같은 것들을 수거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지금 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물에 온몸이 친친 감긴 도치가 옴짝달싹 못한 채 버둥댑니다. 마치 올무처럼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조여오는 그물줄에 고통스러운 호흡을 이어갑니다. 잠수부가 한 가닥 한 가닥 그물을 잘라내자 간신히 나와 달아납니다. 버려진 통발, 큼직한 구멍을 내자 갇혀있던 문어가 잽싸게 빠져나갑니다. 죽은 지 오래된 물고기 사체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산호 군락지가 커다란 그물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은 1년에 6만 7천 톤. 이 가운데 70%인 4만 7천 톤이 폐어구입니다. 이런 어구에 걸려 죽는 물고기만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그물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바다 전체를 오염시키고 선박 엔진 등에 감겨 해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폐어구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수거되는 양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전용 선박이라든가 또 전담 인력에 대한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환경단체 설명이고요. 또 육상에서 또 떠내려오고 있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면 또 수많은 쓰레기들이 이제 바다로 유입이 될 텐데 그러면 결국엔 하천에서부터 이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천법이라든가 물환경 보존법 같은 이런 관련 법들을 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 관련 법에서도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해양 생태계가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비무장지대랑 서해안의 갯벌축이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생태축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코어란 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안 생태계 보호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블루카본도 중요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도 예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안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몇 년 전에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해양 지역의 30% 정도는 보호지역 지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 2%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갈 길이 먼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등재의 2단계 지금 이제 누락이 된 상태여서 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보호지역 확대도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환경단체 설명입니다. 해양 관련 환경 정책 살펴봤고요. 또 폭염과 폭우 대비를 위한 인천 도시환경 정책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폭염과 폭우가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럼 도시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우 이제 손을 놓고 있거나 사거리의 교차로에 그늘막 설치한 수준 정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덮여 있는 하천을 복원하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인천에서도 굴포천을 비롯해서 뭐 만수천이라든가 승기천, 뭐 계산천까지 복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하천을 복원하려고 하면 지금은 덮인 상태로 하수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물길을 연다는 얘기는 하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도시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가 30년이 넘은 노후관로란 말입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싱크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싱크홀 같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후한 상하수 간의 교체, 그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단체들 이야기죠. 네. 환경도시 인천, 한때는 뭐 환경특별시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환경도시 인천에 뭐 차별화 뭐 정책 있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 서구의 매립지 옆에 보면은 국가환경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뭐 환경과학원도 있고요. 환경공단도 있고 생물자원관도 있고 연구와 관련된 실증 단지도 있습니다. 환경연구 관련된 시설이 좀 밀집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기능을 업그레이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여기 좀 이렇게 환경 관련된 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을 본다면 또 전 세계의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리딩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쨌든 글로벌한 환경 연구의 메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이 필요한 거고, 이 현장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항만과 공항, 발전소, 또 노후 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이 여기만한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런 이유로 이제 여기 입지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환경 문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게 무엇이 필요하냐? 일단 국가 정책의 현장, 그다음에 국가 정책이 세계의 어떤 그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문제 해결의 선도를 위해서라고 본다라면 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구 컨디션 인천 환경정보 기후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였습니다.